동아일보가 간만에 나라 미래를 걱정하며 윤두창 정권과 국짐에 경고했습니다. 전문 그대로 보고드립니다. 역대 정권들도 전국 단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심성 정책들을 쏟아내곤 했다. 문제는 당정이 숨가쁘게 내놓는 정책들 대부분이 총선 후 실행에 옮겨질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안전진단 없이 30년 넘은 아파트 재건축을 허용하거나 투자세 공제를 상설하려면 국회가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 공매도 금지에 장기화는 한국 증시의 선진화를 가로막아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회사들을 압박해 자영업자들의 이자를 덜어주는 정책을 놓고 관치 논란이 거세다. 작년 10월 김포 등 인접지역을 서울에 편입시킨다는 여당의 메가시티 구상은 벌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다. 지금 쏟아내는 정책의 실천을 요구하는 청구서가 총선 후 쇄도할 때 여권이 약속을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조선일보도 최근 비슷한 내용으로 경고하긴 했지만 결국 총선을 위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것인데, 한편으로 그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는 조중동이 이러니 당황스러운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루하루가 힘들 정도로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 심각해지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리 민주진영 지지층의 결집은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 제가 당에서 인재영입 발표 전에 정말 좋은 분이다 라고 들었던 분의 감동적인 멘트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호도 비례가 아니라 나는 지역구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던데 왜요?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요. 힘있게 싸워야 되니까 지지자들과 함께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 왜 떨어졌을까? 정말 지역에서 발로 뛰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어떤 사람이 저녁을 같이 했는데요. 이재명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어떻게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아깝게 졌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좀 더 주민들하고 유권자들하고 하나가 돼서 왜 정권 교체가 필요하는지를 좀 실감나게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안보 진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서 싸울 준비해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층은 이번 총선에서 공천 혁신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란족 같은 윤석열에 맞서며 내부가 먼저 무너져 싸우기도 전에 분열하는 것은 피하겠지만 적어도 경선 과정에서 확실하게 날릴 수 있는 수박은 당원들이 꼭 심판을 해야 합니다. 전날 한동훈이 이런 발언을 했죠. 웃기고 있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서 공범 기소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이 윤 정권 출범 7개월 뒤인 2022년 12월 3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재판부에 제출한 마지막 의견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들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SNS에 30년만 이 내용을 팩트체크를 해서 글을 올려도 기사화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결국 제대로 정권을 견제하지 못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관련해서 이분이 국회에 입성하면 우리가 바라는 그 모습을 볼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죠. 예. 정봉주입니다. 사실도 모르면서 생각나는 대로 허위 내용을 글로 옮기면 어쩌자는 거죠. 전화 주세요. 그리고 이후에 대여섯 번 전화를 하거든요. 네. 안 받아요, 전화를. 피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정봉주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좀 세게 하려고 그러다가 또 한참 그 딸뻘되는, 그렇죠. 딸뻘되는 나이니까 이제 이거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이제 박용진 의원과 네. 박용진 의원은 제가 법적으로 걸면 세게 걸립니다.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예요. 이건 선거법으로 징역형입니다.